자, 반갑습니다. 오늘 141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초격차 지식재산권 전략에 대해서 정연용 변리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특허에 대한 문제는 우리 아무리 중요성을 약하게 얘기하더라도 큰일 나거든요. 영국이 산업혁명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이 다 특허에서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정윤용 변리사님을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 주신 우리 기술 독립군의 정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재우 사무총장님, 아침 일찍서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초격차 IP 전략과 지원 사업이란 타이틀인데요. 특히 신정부 들어서서 이제 초격차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에 우리가 쫓아가느냐, 아니면 리드하느냐, 기다리느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쫓아가기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너무 일찍 가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가도 안 되는데 특허라는 것은 미리 선점을 해두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팔로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면에 보이신 바와 같이 현대차에서 승용차를 한 대 디자인 특허로 냈습니다. 디자인 특허? 예, 말은 틀립니다, 이게. 미국에선 디자인 특허라고 해서 특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디자인 따로, 특허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가 다릅니다. 여하튼 누가 이걸 보고 차다, 차량이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예, 보통 우리가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면 고향이 어디세요? 뭐 띠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 제 속에서부터 우선 하는 것이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특허청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특허청에서 이제 전기전자 심사를 주로 했었습니다. 특히 미국 특허연구회, 유럽 특허연구회 이쪽을 많이 제가 회장도 하고 회원으로서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북지식재산센터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원 사업을 잘 애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참 선용하시면 좋을 텐데 귀찮아서 나중에 행정적인 조치가 너무 까탈스러워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00%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만 한 70%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30%만 가지고 자부담을 내서 한 지원 사업을 완수했을 때 여러 성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서울 올림픽 상황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요. 군대는 수송 장교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이한 경험은 제가 특허청을 2000년 4월에 그만뒀는데 스틱 벤처 캐피탈이라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로 이제 바뀌는데요. VC의 하나입니다. 예, 스틱에서 한 1년 정도 근무해서 우리 기업에서 돈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기술이 있는 곳을 투자하고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강은 삼성전자나 연대, DP, 코트라 등에서 했고요. 저서는 한 7권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보면 이 칠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무총장님. 안 계시는군요. 잠깐 자리 비셨는데. 우리 이광식 회장님, 이 칠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보이십니까? 아시는 분? 아인슈타인 교수 같은데요. 음정이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이 단박에 이제 알아보셨지만 다른 분들도 아마 알고는 계시지만 말씀하시기가 조금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멀리서 봐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트레이드마크가 얼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상품도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죽어도 그 후에라도 100년, 200년 지나도 아인슈타인 이름이 남는 바와 같이 그 이미지가 남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꾸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그 트로트를 상당히 좋아하셔서 김상희 씨를 좋아했습니다. 김상희 씨 아시죠? 오랫동안 60대까지 아마 단발머리를 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아, 김상희 씨구나 라고 단박에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왜 특허를 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사진을 보시면 이건 마라쿠다라는 큰 물고기입니다. 이 한 마리를 잡으면 이 동네는 잔치를 벌인답니다. 이 한 마리만 먹어도 동네 잔치할 만큼 쉽게 우리가 벌 수 있는데 구태여 어렵게 살 필요 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세 번째 글입니다. 세계 1등 기업, 변치 않는 기업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깜짝 놀란 것은 그 구글 캠퍼스, 구글 기업 앞에 공룡뼈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왜일까요? 언젠가 우리가 1등 지금 하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지구상에서 공룡이 사라지듯이 공룡 기업도 단박에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예로 우루과이를 한번 보세요.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 GDP 1등을 다투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르헨티나도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일자리 찾으러 아르헨티나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물가 폭등 중이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예, 기술 개발만 하면 다 끝이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이제 사업화 시킬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전엔 R&D 자금만 집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걸 어떻게 상용화 시키느냐, 좀 더 넓은 범위인 사업화 시키느냐에 더 많은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깡통 특허라고 해서 특허만 내고 활용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 200년 전에 요거는 2지창, 요거는 3지창, 요거는 4지창인데요. 이탈리아의 한 세색 씨가 프랑스로 시집을 갔습니다. 프랑스 왕비가 된 것이죠. 왕비가 됐는데 프랑스에는 당시에 포크가 없었어요. 포크가. 다들 골물 끼고 뜨거운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리하다. 귀족서부터 서민까지 도착되는데 2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업하는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 그럼 예측을 할 수 있냐? 앞으로 100년, 200년 어떤 기술이 발전할까? 글쎄요. 노벨 경제학자 폴 크루만도 보시면 인터넷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팩스 기기보다도 대단하지 않은 그런 기술이다. 인터넷은 망할 것이다. 지금 인터넷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루이비통 상당히 비싸게 팔리죠. 네, 처음에는 이러한 상자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백서부터 시작됐고 베스나, 구찌, 예, 모든 명품도 시작은 안장이라든지 밀짚 모자를 혹은 벨보이 출신이 오늘날의 총수가 되기도 합니다. 자, 특허 출원 랭킹 탑10을 보시면 그중에 스위스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우리나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스위스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800만 분이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출원 랭킹 탑10에. 저는 스위스에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라는 관광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어떻게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할까? 1인당 특허 건수 1등인 나라입니다.
신발 1983년도의 신발입니다. 1998년도의 신발입니다. 지금 이런 운동화 디자인은 많이 비슷하죠? 뭐 기술 발전했겠는가? 예, 가만히 보시면 전기 충전도 할 수 있고요. 앞전 장치가 있고 자가 발전도,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고 MP3로 스피커, 그리고 거리 측정 센서까지 장착한 그러한 인공지능 신발이 혁신적으로, 이게 좀 동영상으로 봐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혹시 화양연화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1962년도에 배경으로 해서 양조위와 장만옥이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장면을 잘 보시면 1962년만 하더라도 비를 피해서 이렇게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 비가 그치겠지. 계속 보면서 이 옆에 장만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국수 생각이 났습니다. 간절히 국수 생각이 나서 국수집을 갔는데 비가 왔던 겁니다. 아, 비가 그쳐야 될 텐데. 그래야 집에 가서 국수를 먹을 수 있을 텐데. 예, 1903년도에 면도기가 발명이 됐습니다. 전 면도기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면도기와는 달리 이 피부에 그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면도기를 사용을 안 했었는데요. 98년도에 3중날 면도기가 나오고요. 최근에는 7중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르코 면도기를 전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전기 면도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뭐 피가 안 나더라고요. 예, 면도기가 날만 변형이 된 게 아니고 계속 개선해왔던 것이 아니고, 보시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허와 디자인. 디자인적으로도 보실 때 이런 포장지까지 전부 부분 특허로, 부분 디자인으로 해서 다들 냈습니다. 예, 그래서 R&D에만 치중하면 우리는 대성공이다. 이런 인식이 아직도 일부의 중소기업에서 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R&D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사업화시킬 것인지, 이 기술과 영업 사이드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종종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술 사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소니 베타맥스 방식과 일본 JVC의 VHS 방식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뛰어났습니다. 소니의 경우에는 소형이고 그 소형이면서 기술량, 기술적으로도 훨씬 진보했지만은 일본 JVC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잘했죠. 네트워킹 문제에서 훨씬 앞선 JVC가 결국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에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 아직도 그러한 기술만 있으면 된다. 이런 고루한 사고 방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기술화를 사업화로 생각을 하시는 그러한 현재에서 모두 생각이 돼야 되십니다. 생각을 잘 바꿈하셔야 됩니다. 유레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기술이 떠올랐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이디어에서 그칠 공산이 큽니다. 그보다는 그걸 어떻게 잘 다독여서 고객의 니즈에 잘 맞출 것인지, 사업화에서 성공할 것인지, 여기에 역점을 잘 두셔야 됩니다. 기술 하나도 없던 에코프로의 이 회장의 경우에도 회계사 출신 아닙니까? 기술을 사들여서 조금씩 연마를 해서 오늘의 에코프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 꾸준한 특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밑바탕에는 특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 특허 전 세계에서 4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뭐 일본도 앞지를 수 있다. 새로 여성 지금 변리사 출신이 특허청장이 됐는데요. 그런 장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특허를 우리가 앞지를 것이다. 코로나 중에도 꾸준히 증가한 것은 특허 출원과 등록 건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등록이라는 것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확정이 됐을 때 우리가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도대체 왜 이렇게 특허에 매진하고 기술에 매진하는가? 그 결과를 보십시오. 로열티를 앉아서 따박따박 7%, 3 내지 5%, 심지어 14%까지 받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되려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렇게 로열티를 받는 기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술 사업화 이런 관련 법률들이 날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땐 예전에 규제를 하기 위한 법률이 증가했다면 지금은 지원을 하려는 그런 법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R&D도 굉장히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그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저도 뭐 경북지식재산센터에서 있었습니다만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에서 지역 지식재산센터 RIPC라고 우리가 속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니셜인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중기부하고 산업부에서 수출 바우처. 이거는 기업하시는 분들이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깜짝 놀랄 일은 수출 바우처? 수출하는 기업만 해당되니까 우리 아니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원 사업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수출을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정부에서 지원을 3천만 원씩 주는 겁니다. 앞으로 수출할 역량이 있는 기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시작 단위가 3천이라는. 물론 수출을 순차적으로 잘 하시는 그런 기업들은 1억까지 줍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노크를 하십시오. 예, 저에게는 노크를 하셔도 좋고요. 예, 혁신 AI 바우처, 테크노파크에도 뭐 많이 이제 심사나 평가를 이제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뭐 400만 원 적게는, 뭐 많게는 수억까지 이제 주는데 기술 사업화에 역량을 많이 실어주고 있습니다. 시도 지자체에서는 자부담 필요 없이 100% 특허 지원금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예, 뭐 지난 정권이 있을 때 좀 많이 힘을 실어줬는데 이번 정권에서 그렇게 크게 굵직한 사업들은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자, 지역 지식재산센터 RIPC의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순서적으로 할 것인가? 예, 2015년도에 경북 지식재산센터장으로 가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은 뭐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요. 뭐 1대1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1대1이 못 미쳐가지고 좀 더 연장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손들면 다 지원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다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다는 거죠. 약 10년 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한 3대1 정도 됩니다. 수도권, 서울 9대1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경기가 별로일 때 더 많아질 겁니다. 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화랑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것이 나래 사업이 있습니다. 나래 사업. 안타깝게도 6월 20일 날 마감했습니다. 좀 연장을 해서 27일까지 받았는데요. 오늘 7월 1일이니까 내년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년 2월 말에 상반기, 그리고 7월 달에 하반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래 사업은 7년 이내 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기술 독립군 중에 이 나래 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는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서비스자 뭐 붙이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해 준다. 네. 나래 사업의 한 반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해서 이거는 몇 년 차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이 있어? 예, 이건 소진시까지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뭐 당연히 선착순이기 때문에 좀 서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IP 기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지난해까지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글로벌 IP 스타 기업, 뭐 디딤돌, 참 말이 많죠.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미국식으로 ABC로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제가 팔자로 쥐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순응해야 되겠죠. 여하튼 수출하는 기업에게 상당히 도움이 큽니다. 우리나라 특허 출원하는데 보통 한 등록까지 500만 원 정도 든다면 미국 특허 출원하는 데는 특허에서 등록받기까지 한 1,500 정도 듭니다. 중소기업에서 1개국당 1,500씩 딱딱 내시고 가시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많이 지원을 해주는 해출원, 비용 지원도 해주고요. 예, 특허라든지 디자인, 전략 세울 때 그런 것을 우리가 특허맵, 일반, 심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특허맵. 특허맵이 뭡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예,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차를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 지도 보듯이 본인이 그려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나래 사업은 6월 20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상하반기. 저 정연용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허청 산하에 이렇게 특허 전략 개발원 혹은 지식재산보호원 이런 그 기관들이 있는데요. 꼭 터진 다음에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터진 다음에, 골마 터진 다음에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 왔어? 늦었어. 네. 그래서 예방 지원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해드리는데 예방 지원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소리치고 소리쳐서 예방 지원 사업 하세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당장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우리 기업, 네, 그래도 중국 진출이라든지 미국, 일본,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들은 이런 예방 지원 사업 혹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IP R&D는 나래 사업보다 좀 더 나간 그런 사업입니다. 도대체 그 사업이 뭔데? 하나의 특허를 낼 때는 기술성을 보장하지만 시장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권리성까지는 보장하지만 시장성, 사업성 이런 면은 우리가 다드리지 않고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100% 기술직이에요. 시장성, 사업성 알지도 못해요. 그것까지 봐드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장성, 사업성까지 이 바운드리 폼을 좀 더 넓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IP R&D 굉장히 소중하고요. 이 이후에 IP R&D 하시고 나서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기술 특례 상장을 해도 좋겠구나. 아직 안 됐는데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거죠. 테크노파크 사업, 여러 사업, 테크노파크, 그리고 우리 나래 사업, 이 관련된 RIPC 이쪽은 내일 좀 들어가 보셔서 좋은 사업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치 수출 바우처는 산업부도 하고 중기부도 해요. 예산 낭비 아니야? 근데 왜 그럴까요?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산업부에서도 주고 중기부에서도 준다는데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예, 중기부에서도 이렇게 수출 바우처. RIPC는 이제 말씀드린 바 같고요. RIPC는 테크노파크 산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그리고 발명진흥회 이렇게 해서 각각 위 상위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 접촉을 하셔야 돼요. 접촉하셔서 우리가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서비스, IP 나래 사업, 글로벌 IP 스타 기업 그 단계를 잘 밟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 저를 통하셔도 좋고요. 예. 예. 좀 어느 정도 큰 기업, 매출이 좀 되는 기업, R&D 인원도 어느 정도 되시는 그런 기업들은 다음 단계를 가십니다. 한 3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는 케이트, 삼기평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긴 R&D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B-R&D를 맡고 있는 데는 없을까? 키아트, 산업기술진흥원이라고 합니다. 산업기술을 진흥시키는. 예. 키아트의 경우에는 1조 8천억 정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저희들이 키아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사업화에 기술 사업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우리 고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기평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네, 에너지 기술 평가원. 자, 올 여름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야. 그럼 전력 수요 많은데 이 전기를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봤더니 상가에서 전부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네. 그렇다면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래서 진단 평가를 어느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 공고를 하게 됩니다. 애기평의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물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적이 있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R&D, 소부장, 추격차, 기술사업화. 예. 예. 키아트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1조 8천억이 적지가 않은데요. 가보면 한 사업에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팀장 하나, 연구원 둘, 수혜를 받는 기업은 한 150기업. 이걸 다 관장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하튼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한 4대1, 범부처 연계 기술 사업화 같은 경우에는 9대1, 올해입니다. 올해 이쪽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했는데 발표를 했어요. R&D 재발견 프로젝트는 한 13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원부처 연계 같은 경우에 한 4.4억 정도. 스케일업 기술 사업화의 경우에는 10.6억. 예, 이 개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업 프로그램이 상반기에 다 끝났습니다. 왜?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이런 지원 과제를 제대로 따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다면 투자를 우리가 10억 줄 테니까 투자를 한 7억 이상 받아와. 그 부설연구소가 있어? 상기협의 인증을 받은 거야. 뭐 그러한 요건들을 미리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 평가하는 분들이 요건을 단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바로 탈락입니다. 아니 이런 것 좀 반려해서 어느 정도 좀 수정한 다음에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관 아까 말씀드렸죠. 세 사람이 한 150여 개의 기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청을 거기에 구배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건을 다루다 보니까 요건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자, 키아트 예, 3조 원 정도 되는 여기서도 뭐 투자용 그리고 보증용 그런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혁창패라고도 하는데요. 특히 전 정부에서 소부장에 대한 그 지원들을 많이 해주고 있죠. 우린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예, 소프트웨어 업체도 뭐 IATP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뭐 고성장 클럽 신청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좋은데 이것 또한 2월 달에 마감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참진원,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중진고, 기정원이라든지 창업성장 기술개발에서 디딤돌 R&D입니다. 디딤돌 전략형 팁스. 팁스 같은 게 뭐 1억 줄 테니까 한 4억 정도, 4억 정도 줄 테니까 1억 정도 투자를 받아도.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변리사입니다만 사실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지식재산권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특허증만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다음 버전을 또 보셔야 되겠죠. 이 사람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폴 맥카트니가 최근에 한 81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지금도 정말 왕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 사후 70년 동안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yesterday 한번 방송에 나오면 그만큼 또 통장에 꽂힌다는 거죠. 예, 2013년 7월 이전에는 50년이었는데 70년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게 늘어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선진국에서 더 많이 갖고 있지. 후진국보다는. 네. 예, 상표나 특허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20년 동안만 신청한 날로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속기간이라고 하죠. 상표는 10년마다 한 번씩 갱신한다는 조건 하에서 영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후에 돈을 안 내면 남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허의 주요 제도도 잘 활용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용을. 정말 이용을 하셔야 돼요. 조달청의 그 조달 우수 제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합격률이 15%예요. 15%. 웬만한 건 다 떨어뜨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경우가 특허 청구 범위하고 제품하고 제대로 맞는지 본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중소기업에서. 대다수는 특허 한 건 그냥 등록만 되면 돼. 또 결정만 되면 돼. 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또 우선심사 요즘은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제가 2000년도에 나와서 깜짝 놀란 것은 우선심사 제도를 잘 활용을 안 하셨다는 거죠. 요즘은 정부에서도 장려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히 교수님들은 내 거 특허 내기 전에 우선 학회 가서 막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나 이러한 것을 연구 개발해서 성공해서 발표하십니다. 그래 놓고 특허 출원은 안 해두셨어요. 그게 권리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너무 급한 성격이라서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출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개한 거죠. 공개가 먼저 됐죠.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원하시고 나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전시에 참가하든지 박람회 참가하든지. 항상 공개 공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심사를 보통 하게 됩니다. 이제 우선 심사의 경우에 이제 바로 심사해서 공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20년 동안 특허 신청한 날을 우리가 출원 일자라고 얘기하죠. 출원 신청한 날로부터 20년 동안만 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조 원을 들여서 K바이오 포함해서 전부 개발을 해놨는데 20년 동안만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깝죠. 그래서 에버그린 전략을 취합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특허를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지나면 약값이 싸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국제 특허 출원도 우리나라 보이십니까? 90년도에
심지어 중국도 안 보이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선두 그룹에 있다는 거죠. 1등과 4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돈을 들여서 특허를 해야만 할까요? 운동화만 만드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예, 나이키의 경우. 제니. 예, 콘텐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재산권, 이 IP 차지하는,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실까요? 예, 그래서 에디슨입니다. 예,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권을 썼지만 그로부터 응용되는 여러 발명을 쓰는데 9권을 썼답니다. 과연 우리 기업에서 특허 한 건 내고 안에 요거 후작으로 해서 9배의 특허를 더 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보통 한 건 내서 하나로 제품 만들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가 없고 초격차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초격차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은 이런 나카무라 쉬지 같은 사람도 22만 원 받았어요. 발명 보상으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 누가 그 중소기업에 있겠습니까? 니찌야 화학이라고 오사카에서 1시간 동안 페리를 타고 가는 아주 중소도시예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일으키면 그만큼 직무 발명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한 3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가 2015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인공지능 전문 기업 오픈 AI 설립. 뭐 대서특필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2023년 7월 현재 요즘은 뭐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이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허를 얼만큼 내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현대차에서 왜 그런 괴상망측한 차를 만들었을까? 디자인을 했을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하면은 굉장히 어렵다. 그것보다는 실제 여성을 좀 손에서 해방시킬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쇼핑 카트 아닙니까? 예. 미국 내에서도 한국 기업이 선전하고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화임 거의 짝퉁 만드는 곳이야. 아직도 기업에 가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등 하고 있습니다. 1등. LG 기업이 2등. 글로벌 혁신 지수 보세요. 그 800만 분이 안 되는 기업, 그 국가가 1등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지금 세계가 아닙니다. 프랑스 6,700만을 이겼죠? 이번에 월드컵에서. 예,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강의는 끝낼까 합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보스턴에 그 놀러 온 조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199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잔 스포츠라고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이런 가방을 선호했어요. 뭐 대학생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물론 굉장히 선호했었는데 그거 하나 사줄까 해서 미국 특허청 그 지하에 아케이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봤더니 한 40불 하더라고요. 하나에 40불이면 살만하다 했습니다.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갔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가봤더니 그 샵에 이걸 팔고 있더라고요. 자그마치 90불에 팔고 있어요. 2배 이상을 받고 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하버드 이 마크를 보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기업에
이런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사업화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후담입니다만 그로부터 한 몇 달 후에 이제 귀국해야 해서 코스코에 갔어요. 미국의 코스코. 예.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뭐 프라이스닷컴인가 뭐 아무튼 그렇게 썼는데 여하튼 코스코에 갔더니 잔스포츠를 2개에 20불 받더라고요. 물론 바보도만큼은 없는 채였죠. 예. 잘 포장도 안 되고 비닐 속에 있었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채팅을 좀 봐주실까요? 아, 예. 오병훈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네요. 구미 소재 기업입니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포스텍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받았고 내년에 팁스에 오르려고 합니다. 원천 기술을 활용하여 주름 개선 솔루션으로 첫 제품이 나와서 국내 및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원 사원이 많이 없어졌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어디 가서 해외 인허가 지원 수출 사업화 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굵직한 것이 내년 2월 달이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좀 준비를 하셔서 도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최대 13억까지 그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부설 연구소가 있는지 예, 산기협 소속하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VC로부터 7억 이상을 받는데 7억 이상을 투자해주는 기업이 그 VC가 TTR 소속인지 이런 거 조금 까다로운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같이 파헤쳐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좀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초격차 IP라고 카톡방을 지금 질문하신 분들 전부 엮어놨으니까요. 거기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인천광대학교의 감사합니다. 김관도 교수님이 국내에서는 논문을 먼저 쓴 후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 출연의 경우에는 특허를 우선적으로 출원합니다. 학술대의 발표, SNS를 통한 공지 등이 있을 경우에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특허를 출원할 때 논문이나 연구 노트 등을 그대로 출연해서 출원인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학술대의 발표라든지 SNS라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심사관이. 심사관이 그냥 등록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무효 사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사업을 어느 정도 막 벌여놓고 우리 특허 있어 라고 했는데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접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최대한 공개하시기 전에 학술대회 발표 특히 중요합니다. 이런 그 발표하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학술대회 발표를 내가 오늘 했다. 그럼 1년 이내에만 특허 출원을 하시면 우리가 공지사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각 나라마다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오케이. 중국과 유럽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걸 소급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6개월 이후에 1년 이후에 그거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출원할 때 논문이나 연구 노트 등을 그대로 출원해서 출원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가출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출원으로 해두고 나중에 청구범위라든지 전체적인 형식을 꾸며서 제출을 하겠다는 거죠. 정출원으로 해서. 정출원을 1년 이내에 안 내면 그것은 취하를 간주해서 없던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급한 불을 끄시려고 이제 가출원 하신 건데 실제는 정출원 하신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자, 다음에 회장님, 이어구이 예. 대표님께서 다른 나라들은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우리나라는 2년은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질문 나오셨어요. 네네.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2년 잡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2년씩 걸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업, 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우선 심사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 심사를 받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달 정도 전후로 해서 등록을 받든지 아니면 최초의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그걸 빠르게 의견서, 보정서를 이제 제출하시면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특허를 등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건 뭐 제 고객이 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말씀하셨는데 각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청위에서는 이제 심사할 때 한 1년 반으로 맞춰라, 2년 정도 맞춰라, 뭐 이런 그 가이드는 줍니다만 쌓여 있는 게 다 달라요. 기술 분야가 각 제 심사관마다 다 다릅니다. 예. IPC라고 해서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으로 해서 국제 특허 분류로 해서 심사관들은 분류에 따라서 심사를 합니다. 쌓여 있는 양이 어느 날 봤더니 뭐 IBM에서 엄청나게 내서 H공사에는 한 3천 건 있는데 누구는 기초적인 특허로 해서 H03L은 한 100건 있다. 나오는 아웃풋이 다르죠. 물론 가끔씩은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걸 쪼개주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도 일괄적으로 몇 년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좀 오래 걸립니다. 예, 중동 뭐 이런 데는 정말 그리고 러시아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나와주면 고맙다 할 정도로 오래 걸리고요. 대부분의 나라들, 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우리나라가 좀 빠른 편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일본도 좀 늦은 편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그 제도가 있습니다만, 페이턴트 클래시피케이션 하이웨이라고 해서 특허 절차를 고속도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서로 상호 체약국이라고 하죠. 상호 간에 계약을 맺은 국가들은 좀 더 빨리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제임스 다이슨 기업 청소기로 유명하죠. 이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2달 만에 등록을 받았어요. 아니 한국 기업들은 2년씩 혹은 1년씩 걸리는데 이거 역차별 아닌가? 방금 말씀드린 PPH 그 변리사들 잘 안 써먹어요. 공부하는 특히 변리사들은 잘 권장하지도 않습니다만 이거 아까 제가 2000년도에 나와서 휴머라 칭기의 우선 심사를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거 PPH 이걸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잘 안 써먹습니다. 웬만한 그 특허 사무소 가시면 잘 모를 거예요. PPH가 뭐예요? 하는 그런 것도 많을 겁니다. 예, 여하튼 빠르게 받을 수도 있다. 예. 예, 주민보 대표님이 책을 몇 권 쓰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허 관리 실태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에 관한 책이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린다고 하셨어요. 예, 사실 특허 관리 실태에 관련된 거라면 제가 고대 법학 석사를 할 때 그때 좀 썼던 여러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전자상거래 특허 보호라는 책인데요.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이. 예, 그리고 요 근래에는 그 천지일보에 제가 짧게 그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참조를 하시면 쉽게 썼으니까요. 예,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양영진 대표님께서 국내 특허는 등록되어 있는데 해외 특허 등록을 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저는 2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까 RIPC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 IP 스타 기업, IP 해외 진출, 예, 또 사업이라고 해서 말이 바뀌었습니다만, 여하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글로벌 스타 기업이 되시면 연간 대략 7천만 원씩 3개년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국가 해외 출원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 바우처는 이거 수출하는 데 쓰는 거 아니,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도 가능하고요. 해외 출원, 특히 수출하고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케팅 그러면은 특허 안 껴줄 것 같지만은 테크노파크에서도 특히 이 선행기술조사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지원 사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하시면 좋고요. 간혹 이제 창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주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용도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수출 바우처라든지 IP 스타 기업 이 두 가지. IP 스타 기업의 경우에는 벌써 다 끝났고요. 2월 달에 선정이. 예. 그래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인기가 높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장롱 면허는 들어봤는데 오늘 장롱 특허는 처음 들어봤네요. 장롱 특허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요? 그런 특허 중에서 사업하러 성공하는 경우는 몇 %인지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 그 장롱 특허는 우리 공기업들 전문 용어로 깔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 연구 지원비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는데 그에 비해서 너희들 특허는 활용되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장롱에만 있고 특히 뭐 대학에 가면 전부 연구해서 자기 실적만 특허 건수만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분들도 일부는 계시겠죠.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제 특허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발명진흥위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이 꽉 찬 특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지일보의 최근에 그 칼럼에도 제가 특허 칼럼에 넣었습니다만 그런 속이 꽉 찬 특허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알만한 그 선행기술 내지는 특허맵 이런 것을 잘 그 파악을 하셔서 특허 출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화로 성공하는 경우는 글쎄요, 이걸 몇 프로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케이스, 각 분류마다 전부 차이가 있죠. 바이오 같은 게 정말 아끼고 아껴서 또 내는 경우도 많고요. 예. 일괄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 예. 이제 직접 질문하실 분 손 드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셨던 분들하고 요청하신 분은 10명을 허격차 IP라고 일단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 감사합니다. 천지일보라든가 혹은 아까 요청하셨던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 변리사님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없고요. 특허 그러면은 우리 정변리사님한테 그냥 연락하시면 제일 바빠요. 저 복잡하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는 부분에 원포인트 레슨으로 이게 딱딱 받으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해주신 특허계의 이 거목이신 우리 정연영 변리사님께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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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